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의료나 바이오 분야가 참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증원 발표 등으로 의료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게 되고 의사에게 진료를 받습니다. 의료 영역은 스페셜한 영역이기 때문에 엄격한 과정을 통해서 조건에 충족한 사람만이 의사가 될 수 있죠. 의과대학에 입학하기도 힘들지만 의사가 되고 또 수련 과정을 지나기까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만큼 사회적 지위도 상위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꿈이기도 하고 또 부모님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몸을 치료하는 의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BGTV 이래암입니다.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만나는 의사는 일반의와 전문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4에 대학에 입학하여 한 번의 이탈도 없이 정석으로 가게 되면 최소 30세, 또 남자들의 경우 군대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33세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의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려면 먼저 의과대학에 입학을 하거나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의과대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대학 입학과정 절차와 같기 때문에 잘 알겠는데 의학전문대학원, 즉 의전원에 대해서는 정보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먼저 의학전문대학원, 의전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의전원은 의과대학과 함께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설립 목적은 대학에서 타전공을 이수했지만 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출범한 전문대학원으로 이전의 의과대학 6년제 과정을 대학원 과정으로 가져오면서 4년제 과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 그러니까 로스쿨이 어느 정도 정착하면서 사법고시가 폐지된 것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의학전문대학원은 다시 의과대학으로 회귀합니다. 2022년도 올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의전원은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세 곳뿐인데 이마저도 강원대학교는 이번을 마지막으로 내년 2023년부터는 의전원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에 대해 이번 대선 후보인 안철수 후보는 정책 공약으로 의전원 완전 폐지를 제안했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 의전원을 만든 목적이 인문대나 공대 출신들을 뽑아 놓으면 환자분은 의사 외에도 다양한 곳으로 진출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운영해보니 과거보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의사만 되었습니다. 결국 의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건국대학교와 차의과학대학교가 더 이상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는다면 의전원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의과대학을 알아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의과대학은 6년의 교육과정입니다. 예과라 부르는 2년의 의예과 과정과 본과라 부르는 4년의 의학과 과정이죠. 최근에는 이를 통합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의대를 마치면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국가고시를 볼 자격이 주어집니다. 합격률은 90% 중후반 정도 됩니다. 높은 편이죠. 그래서 보통은 의대를 들어가기만 하면 세상을 얻은 것처럼 바라봅니다. 저도 합격률이 높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사정이 있더라고요. 의대에는 유급제도라는 게 있어서 본과 과정에서 학년마다 10% 내외 정도로 탈락을 하더라고요.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입학을 하면 70명 정도만이 유급 없이 졸업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일반의로 남을 것인가, 전공의가 될 것인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하여 의술을 행하는 사람을 일반의, 곧 GP라고 합니다. 물론 인턴 과정을 마치고 더 이상 전공의 수련을 하지 않은 사람도 역시 일반의 GP입니다. 전문의가 되려면 희망하는 전문진료과 전공의 과정에 응시합니다. 우리나라의 전문진료과는 26개과입니다. 전공의 수련 과정은 통상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외인과들이 있습니다. 가정의학과, 예방의학과, 결핵과는 전문의 과정이 3년입니다. 여기서 가정의학과는 인턴 과정이 없이도 가능합니다만 그건 법률상의 얘기고 그렇게 선발하는 병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병원도 전공의 미달 사태가 심각합니다. 특히 필수 진료과를 중심으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해서 미래 의료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합니다. 때문에 다른 과들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전문의 수련 과정을 3년으로 단축했거나 또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미 단축한 진료과는 내과가 2017년에, 그리고 외과가 2019년에, 소아청소년과가 올해 2022년, 올해부터 단축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현재 선발 기준으로 보면 가정의학과, 예방의학과, 결핵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이렇게 6개 전문과가 3년의 레지던트 수련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련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비로소 내과 전문의, 정형외과 전문의 등 우리가 알고 있는 해당 과의 전문의가 됩니다.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나라의 전문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의사 수는 13만 명 수준이고 활동하는 의사는 아마 10만 명 내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6개과 전문의는 2019년을 기준으로 총 86,122명입니다. 그 중에 내과가 16,06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순이며 결핵과는 55명으로 가장 적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내과 전문의인데 왜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호흡기내과 등 이름이 다릅니까? 이유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또다시 수련을 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펠로우, 전임의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펠로우라는 전임의 과정을 통해서 분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들이 소화기내과 전문의, 내분비내과 전문의 등이 됩니다. 펠로우 과정은 보통은 1년에서 2년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과정을 한번 예시로 보겠습니다. 우리 알비즈 병원의 조닥터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호흡기내과 과장이 되기까지 한번 도식으로 따라가 보도록 합니다. 우리 조닥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능을 통해 의과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이때 나이 20살인데요. 예과 2년 동안 생물학이라든가 교양 등 기초적인 공부를 하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일반 대학생과 별다르진 않습니다. 2학년을 마치고 본과 1학년이 됩니다. 이때부터 무지막지한 암기를 시작합니다. 유급도 생기고요. 무사히 4학년을 마치고 의사 국가고시 면허 시험을 치릅니다. 그렇게 해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고민합니다. 이제 그만 공부하고 취직할까? 그런데 우리 사회 고학력주의는 조닥터를 더 공부하여 전문의가 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인턴 1년을 한 후에 내과를 지원합니다. 다행히 선발시험을 통과하여 3년 동안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자격시험을 통과하여 내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학생 때부터 가고 싶은 알비즈 병원에 지원을 하려고 했더니 호흡기내과 전문의를 뽑습니다. 그래서 우선 군대 문제를 해결하려고 공보위에 지원해서 지방보건소에서 3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대학병원에서 2년간 펠로우를 하고 분과 전문의 자격을 얻어서 알비즈 병원 호흡기내과 과장으로 진료를 합니다. 이때 나이가 35살이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일반인을 제외한 많은 전문의들이 이와 비슷한 과정을 마친 사람들이겠죠. 그럼 꼭 이 과정만 마친 사람들만이 우리나라 의사일까요? 외국의 의과대학에서 공부하고 의사가 될 수는 없을까요? 궁금해집니다. 의료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대학의 교육을 마치고 또 그 나라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예비시험을 통과하면 의사 면허시험을 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제게 문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필리핀 의과대학 유학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예전에 필리핀에서 유학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일반이나 전문의가 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일 겁니다. 그럼 지금도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필리핀 의과대학은 14개나 됩니다. 필리핀은 자국민이 아니면 그 나라 의사면허시험을 응시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도에 외국 의대를 졸업할 경우에 졸업장과 함께 의사 면허를 동시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즉, 필리핀 의대를 입학해서 졸업까지는 가능한데 그 나라 국민이 아니면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외국의 의과대학이 모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과대학은 입학이나 학업 과정이 우리나라처럼 어려운 것 같습니다. RBGTV는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는 물론 이렇게 상식적인 궁금증도 해결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사람의 의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RBGTV 리암입니다.